이런 책 너무 좋아요. 현암사가 출판한 미술로 보는 한국의 소방미, 기교 너머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입니다. 홍익대학교에서 예술학을 전공하고 또 여러 미술관의 전시회를 기획, 또 현재 홍익대학교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최강진 님께서 지은 책인데요. 사실 뭐 조금 비틀어서 보자면 국뽕이죠. 우리 것은 다 좋아. 근데 또 이걸 꼬치꼬치 따지면 진짜 우리 게 다 좋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국뽕이라 미안하지만 실제로 검증을 해보려고 하니 진짜 우리 게 좋아. 야, 이건 뭐 판타스틱이지. 왜냐면 뭐라 그럴까, 이 책의 순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순서를 따라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 소박이란 단어가 주는 부분도 굉장히 참 좋습니다. 이 미니멀리즘이라고, 영어도 참 못하는데 머릿속에 미니멀리즘이 왜 떠오릅니까? 책에 보면, 버립시다. 소박이란 단어는 여기 나온다. 자, 이 부분 잠깐 전해드릴게요. 이것이 오늘날 미학으로서의 소박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유이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소박하다라는 말은 사치스럽거나 과하지 않고 검소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학적으로 소박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심오한 자연에 대한 사유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결정적 과오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극복해야 할지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그 앞서 소개한 우리는 인간인가 디자인, 인간의 고고학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가치가 스며든 모든 인위적인 것들이 우리의 조선시대 혹은 우리의 과거 뭐 시대에 그 소박이라는 정신에 조금 더 깃들여져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사실 진짜 꼭 그렇게 높아야 되고 꼭 그렇게 클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풍수지리, 정원, 고려 청자, 사군자, 그리고 근현대사의 이제 추상화로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그런 거죠. 뭐 이를테면 어디 보자, 서울이 풍수지리적으로 얼마나 좋은 공간인지, 뒤와 양 옆으로 산이 있고, 물론 앞으로도 산이 있죠. 남산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는 청계천이라는 물줄기가 흐르고 바로 밑으로 한강이 흐르는, 뭐 사실 근데 이거는 뭐 지리적인 거니까 우리가 꿈꾸는 소박함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 이제 뭐 중국에 있는 자금성,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정말 규모만을 놓고 보면 뭐 어마어마한 클래스인데, 사실 이런 건축적인 측면에서 자금성 같은 공간이 주는 그런 비범함은 그저 단순히 정말 위압적이고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넘겨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궁극의 대상으로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건축물이나 여러 이 아이템들이, 요소들은 충분히 그보다는 좀 자연 친화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뭐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또 살짝 흘겨보면 국뽕이긴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 담양 소세원의 오공문이라는 부분도 보면 냇물이 흐르는데 그 위로 공중에 뜬 것처럼 담을 만들기도 했고요. 조금 더 가야 했나? 몬드리안의 작품이 연상되는 창덕군 낙선제의 문살, 그리고 이제 기둥이 이렇게 휘어진 나무를 그대로 그냥 갖다 쓴 경기도 안성의 청룡사 대웅전 기둥,
좀 뭐라 그럴까, 저도 이 사진 보고 되게 의아하긴 했어요. 아무리 즉흥적이고 좀 소박하다고 하지만, 야, 이 나무를 그대로 갖다 쓸 정도의 파격미가 그 시대에 이미 존재했다는 거죠. 어떤 그런 이렇게 억눌리거나 규칙에 얽매여서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하지 않은 멋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국뽕 하면서 가장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이 도자기죠. 물론 도자기의 시초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이 산이 많았기 때문에 흙이 더 좋기도 하고, 또 이 도자기 하나하나 만드는 이 장인들의 손놀림이 확실히 중국보다는 한 단계 위라고 봅니다. 특히나 뭐 이제 일본으로 많이들 어쩔 수 없이 건너가셔서 일본의 자기도 많이 만들었지만, 확실히 책에서 보여주는 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제가 그동안 유사한 책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명확하게 사실에 근거를 둔 멋진 내용들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화려하게 그림을 그린 자기가 있는가 하면 정말 술 먹고 그린 것 같은 그림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는 그 순수한 어떤 여백의 미, 그리고 정교하지는 않지만 인위적이지 않아서 더 따뜻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면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책에서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조선의 사발, 뭐 우리한테는 그냥 뭐 막걸리 잔이고 국그릇인데, 이게 또 일본에 건너가서는 굉장히 또 높게 평가받는 컨텐츠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앞으로는 정말 책을 읽을 때 조금씩 써머리를 좀 해야 될까 봐요. 읽을 때는 요거 나중에 녹음할 때 얘기해야지 해놓고선 체크를 안 해놓으니까 꼭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디 보자. 요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다. 그 당시 대마도의 연간 쌀 수확량이 2만 석이었다는데, 이 사발 하나를 만석에서 5만 석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대마도, 여의도, 아무튼 뭐 그냥 여의도 정도에서 나는 1년치 쌀 분량의 2.5배를 값어치로 치르고 막걸리잔 하나 사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뭐 일본 얘기라 그렇게 관심은 안 가고요. 목가구 이어서 나오고요. 또 사군자, 뭐 참 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미나부터 시작해서 신사임당의 초충도. 이 아줌마가 도대체 5만 원짜리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잘 돼서 다른 분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북이란 분의 또 이야기가 또 재밌습니다. 그 최산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면서 산수화를 그리는 분으로 유명했는데,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고 또 호방하고 괴팍한 성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세도가가 이 사람한테 그림을 요청하면서 협박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남이 나를 손대기 전에 내가 나를 손대야겠다라고 되려 그 사람을 겁박하면서 자신의 눈을 찔러서 한쪽 눈을 실명하게 만든 거죠, 스스로. 이 다음 장에 이분 초상화가 있는데, 정말 엄청납니다. 그 귀를 자른 고흐가 있다면 우리에겐 눈을 찌른 최북이 있다. 둘이서 한번 이렇게 또 맞짱을 한번 뜨게끔 해봐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또 서양 이 유화로 그린 고흐의 그림과 이 먹으로만 그린 최북의 그림을 뭐 비교할 순 없겠지만, 이분의 멋진 스타일, 그리고 이분이 예술가로서 보여주는 행동들은 정말 멋있는, 아주 박수를 칠 만한 그런 훌륭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좀 씹히는데요. 그런 거예요. 왜
한동안 역사를 굉장히 등한시했다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아, 역사가 굉장히 재밌구나. 역사란 걸 알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면서 한국의 이런 미술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뭐 사실 제가 이제 지난 3월부터 읽은 책들에 대한 리뷰를 쭉 시작을 했지만 지금 한 7, 8년 정도 도서관을 다니면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으면서 그 전에 봤던 책들을 떠올리면 특히 민화들의 역사들도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내용들도 정말 좋은 게 많더라고요. 고리타분하게란 말은 취소하고 조금 막상 큰 뜻을 품고 갔는데 생각보다 조금 지루한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에 대한 책들 한 번쯤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가끔씩 제가 할 말이 없을 때는 무슨 생활정보 프로그램 엔딩 클로징 멘트처럼 이런 멘트 하는데 죄송합니다.